스톡홀름 토박이 아비치는 어릴 적 친구가 소개해준 FL 스튜디오를 갖고 놀며 프로듀싱에 눈뜨게 됩니다. 원래 피아노랑 기타를 배웠지만 잘하진 못해서 다른 창의적인 걸 해보고 싶던 찰나 이 프로그램을 만나게 된 건데요. 이게 워낙 직관적으로 설계돼 있어서 초보자들이 쓰기 굉장히 편합니다. 아비치도 이것저것 눌러보면서 프로듀싱을 독학했다고 하는데 시작은 누구나 그렇듯 베끼기였습니다. 기존 곡들을 닥치는 대로 베꼈는데 이 짓을 한 1000번 정도 하다 보니까 마침내 이걸로 뭔가 새로운 걸 할 수 있었다 해요. 어릴 적 친구 오토노우즈에 따르면 둘이 낮에 만나면 보통 밤 늦게까지 작업했는데 새벽이 돼서 남은 거 이제 내일 하자 이러면 아비치가 안 된다고 이거 오늘 끝내고 내일 새 노래 만들어야 된다 할 정도로 음악에 대한 열정이 굉장했다고 합니다. 이런 아비치랑 함께 커서 그런지 훗날 오토노우즈도 DJ로 큰 성공을 거두게 되죠. 아비치는 수많은 연습 끝에 이제 본인이 만든 곡을 온라인에 뿌리기 시작하는데 이때 중요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여긴 DJ 레이백 루크가 운영하는 사이트로 아마추어들이 자기 데모를 올리면 다른 회원 혹은 루크가 직접 피드백을 해주는 곳이었는데 루크는 아비치 노래를 유독 좋아해서 자기 공연 때 틀고 다니기도 했답니다. 아비치는 이런 루크 덕에 본인이 자신감을 얻고 하우스 씬에 들어올 수 있었다고 하죠. 루크 또한 아비치가 아마추어 때부터 멜로디에 특출났다고 회상합니다. 그러고 보면 스웨덴 사람들이 유독 멜로디를 잘 만들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연구는 매번 끊이지 않고 있죠. 아바뿐만 아니라 수많은 빌보드 1위 곡을 만들어낸 프로듀서 맥스 마틴까지 저희가 듣는 수많은 팝송들이 스웨덴을 거쳐왔는데 아비치도 아마 이런 환경적인 영향을 받았겠죠. 이렇듯 멜로디를 만드는데 큰 재능을 보인 아비치는 이때 또 다른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애쉬라 불리는 이분은 클럽 DJ 프로모터인데 성공에 대한 야망이 엄청났다고 합니다. 이분이 당시 함께할 실력 좋은 DJ를 찾고 있었는데 그때 온라인에서 아비치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페북 메시지로 한번 보자고 연락을 합니다. 이때 만나 아비치에게 한 말이 대박인데 너가 아는 유명 스웨덴 DJ 한 명 말해봐라. 그리고 아비치가 딱 말하니까 본인이 아비치를 그 사람보다 1년 안에 더 유명하게 만들어주겠다 한 건데요. 이게 신뢰가 갔는지 이 만남을 기점으로 둘은 아티스트와 매니저 관계로 발전합니다. 애쉬가 처음 갖고 온 일거리는 리믹스였습니다. 남의 곡을 아비치가 본인 스타일로 다시 만드는 작업인데 이걸 너무 잘해서 데이빗 게타나 TS조 같은 거물급 DJ한테까지 소문이 갔대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TS조 공연 오프닝 DJ도 하고 여러 클럽 DJ로도 뛰면서 DJ 능력도 함께 키워갑니다. 물론 곡 만드는 일도 함께 이어왔는데 이때 그의 본명 팀버그로 낸 Sick Romance가 첫 히트를 치게 되죠. 이 곡은 앞으로 아비치가 어떤 음악을 할지 보여주는 강렬한 예고편이기도 했는데요. 아비치의 음악은 주로 프로그레시브 하우스라 불립니다. 이 장르를 얘기하기 위해 90년대 초 영국으로 가보죠. 당시 영국은 엑스터시가 유입되면서 클럽 문화가 점점 격해져 갔습니다. 다 같이 정신줄 놓고 춤추니까 나오는 음악도 점차 하드코어하게 변해갔는데 이에 질린 사람들이 대안으로 만들어낸 장르가 바로 프로그레시브 하우스입니다. 원래 하드코어의 대안으로는 뉴욕에서 건너온 게러지 같은 하우스의 소울 보컬이 추가된 디스코 느낌이 많이 나는 장르가 있긴 했는데요. 이걸 하드코어에 절여진 영국에서 틀자니 비트보단 멜로디가 두드러져서 춤추기엔 뭔가 심심하다는 치명적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영국 프로듀서들은 하드코어의 대안을 게러지에서 찾을 게 아니라 아예 직접 만들어버리기로 하는데요. 당시 자국에서 유행한 앰비언트 같은 칠아웃적 요소를 하우스에 접목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하드코어보단 칠하면서도 또 클럽에선 틀기 좋은 적당히 하드한 장르가 탄생하는데요. 이런 프로그레시브 하우스는 최근 EDM과 결합되며 기승전결이 보다 뚜렷해진 특징이 있죠. 그래서 2010년대 프로그레시브 하우스의 대표주자라 불린 아비치의 노래를 들어보면 인트로는 칠하게 몽환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빌드업을 하다 드랍 부분에선 사정없이 터트리죠. 아비치는 이런 장르에 자기만의 강점을 더했는데 그게 바로 멜로디입니다. 특유의 멜로디 감각을 활용해 마냥 신날 것만 같은 곡에서도 가슴 찡한 여운을 안겨주죠. 이걸 기가 막히게 잘해서 이런 장르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아비치
아비치 음악은 한번 들으면 못 헤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Sick Bromance로 감을 잡은 그는 이제 본명이 아닌 아비치라는 무대명으로 새 커리어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아비치는 지옥 중 고통이 가장 심한 아비지옥을 의미한다 합니다. 나중에는 본명보다 아비치로 불러달라 했을 정도로 이 이름을 좋아했는데 바뀐 이름은 얼마 안가 전 세계가 알게 되죠. Sick Bromance가 나오고 정확히 1년 뒤 아비치는 레벨스로 입지가 수직상승하게 됩니다. 레벨스는 아비치 특유의 루프에 에타 제임스의 훅을 섞어낸 곡인데 너무 좋아서 사람 미치게 만들죠. 사실인진 모르겠지만 옛날 미국 클럽에서 이 노래를 안 틀어줬다고 누가 뭐 총기 난사를 했다는 말도 있고 이래저래 얘기가 많은 참 매력적인 곡입니다. 이 곡은 그래미 후보 물론 여러 나라에서 차트 1위를 하며 정말 큰 사랑을 받았죠. 무엇보다 아비치는 이 곡을 통해 2012 UMF 헤드라이너로 오르게 됩니다. 이 무대 오프닝엔 마돈나가 함께했는데 누가 마돈나 레이더에 걸렸다 그럼 그 사람은 미국에서 떴다는 거죠. 싸이도 미국에서 떴을 때 마돈나 레이더에 걸렸었고 그만큼 새 트렌드를 빠르게 흡수하는 분인데 아비치는 그만큼 당시 미국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담으로 미국은 하우스가 탄생한 곳이긴 하지만 정작 발전은 영국을 위시한 유럽에서 이어졌죠. 나중에 블랙 아이드 피스, 데이빗 게타 같은 아티스트들이 하우스의 매력을 미국 스타일에 맞춰내면서 미국에서도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 붐이 일어나는데요. 아쉽게도 이때 너무 많은 장르가 한 번에 유입됐는지 미국에선 다양한 장르의 댄스 뮤직을 EDM이란 이름으로 다 통쳐 부르게 됩니다. 유럽에선 EDM이란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EDM은 미국에서만 쓰는 단어예요. 매우 미국적인 용어입니다. 뭐 사실 용어야 자기 부르기 마음이지만 그래도 장르가 갖고 있는 고유의 매력을 이해하려고 하면 듣는 재미가 더 생기는 건 사실이죠.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용어가 어찌됐던 이쯤부터 미국이란 큰 시장에서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이 폭발하게 됐단 겁니다. 미국에서 터졌다. 게임 끝났죠. 이 유행은 여기저기 퍼지게 되고 국내를 포함해 전 세계 DJ 중심의 여러 페스티벌이 열리게 되는데요. 아비치니 때 레벨스가 터지면서 이 EDM 붐의 선두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슈퍼스타 DJ의 삶도 이어졌죠. 전 세계에서 열리는 공연을 연평균 300회, 회당 페이 약 25만 불을 받고 뛰게 되는데 이 일을 소화하기 위해 전 세계는 기본에 투어 매니저까지 따로 두게 됩니다. 말 그대로 전성기가 시작된 건데 놀라운 건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명곡을 연이어 만들어냈던 거죠. 신이 커져갈수록 비슷한 음악이 넘쳐났습니다. 많은 댄스 음악이 점점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들 그놈의 드롭에만 집중하죠. 유명곡을 샘플링한 도입부, 그게 점차 고조되다 드랍에서 빵 터트리는 이 양산형 EDM에 아비친 불만이 많았는데요. 당시 답즈펑크도 이를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4집에선 샘플링을 줄이고 다시 디스코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아비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세트의 반기를 들고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예 처음부터 새 멜로디를 짜게 되는데요. 이런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 첫 데뷔 앨범의 이름도 트루로 짓게 됩니다. 아비치가 꺼낸 비장의 카드는 컨트리였습니다. 포근한 기타 소리로 시작해 후반부엔 비트 폭격이 이어지는 이런 예측 불허 장르 파괴는 씬에 신선한 충격을 안겨줬죠. 신이 막혔을 때 파긴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웨잉 위업은 정식 발매 전 UMF에서 먼저 선보였는데 이때 그냥 평소처럼 튼 게 아니라 컨트리 밴드를 데려와 라이브를 해버립니다. 이 신선한 충격은 금세 중독으로 바뀌었죠. 영국 차트 1위, 빌보드 핫백 4위. 그렇게 아비치는 메인스트림 정상에 오르며 EDM 아이콘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전설 나일 로저스와는 레이 미 다운이란 곡을 작업했죠. 나일은 아비치에게 본인이 만난 가장 멜로딕한 작곡가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그의 데뷔 앨범은 독창적인 사운드와 심금을 울리는 멜로디로 가득한 정말 끝내주는 앨범이었습니다. To you, done your love like a powerful drug. I can't make it. Oh dear boy, I wanna follow you. You're a wild boy, I am a
영국의 DJ 맥이라는 잡지가 있죠. 전세계 클럽 얘기부터 디제잉 장비까지 다 다루지만 이 잡지가 진짜 관심받는 이유는 바로 매년 발표하는 DJ 순위에 있습니다. 이게 2010년부터는 100% 투표제로 바뀌어서 사실상 DJ들의 가장 강력한 인기 지표가 됐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바로 이 순위가 다음에 DJ들의 몸값과 연결되기 때문이죠. 아비치는 데뷔 앨범을 내고 그의 DJ 맥 탑100 3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포브스에서 발표한 2013 DJ 소득 순위에선 연소득 2천만 달러로 무려 6위를 기록하죠. 이후 아비치는 본인 데뷔 앨범을 본인이 리믹스한 True 아비치 바이 아비치라는 앨범을 발매합니다. 아비치의 리믹스 테크닉을 감상하기 좋은 앨범이죠. They tell me I'm too young to understand. They say I'm caught up in a dream. Oh dear boy, I wanna follow you. You're a wild boy. You make me. 저는 제가 하는 일을 좋아하지만 알려지거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비치는 내성적인 성격 탓에 공연 전 긴장을 없애기 위해 매번 술에 의존했는데요. 여기에 끝없는 공연과 작업, 수면 부족까지 더해지니 결국 췌장염에 걸리게 됩니다.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간신히 버티는 와중엔 2014 UMF를 앞두고 쓸개랑 맹장까지 파열돼 버리는데요. 그래서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고 공연은 데드마우스로 대체됐죠. 아비치에 하면 이 고통이 앞뒤로 뭔가 계속 쑤시는 기분이라 합니다. 이때 진통제 힘으로 어떻게 버티긴 하는데 결국엔 얼마 안 가서 남은 공연을 다 취소하게 되죠. 팬들과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게 참 속상했다고 합니다. 이후엔 공연만 안 했지 2집 제작과 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콜드플레이랑 A Sky Full of Stars를 작업하죠. 아비치는 이 곡의 많은 부분을 맡으면서 보컬 크리스 마틴과 친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둘이 이때 곡을 많이 작업하는데 그중 한 곡인 Heaven은 아비치 4호 앨범에서 발표되죠. 콜드플레이 힘 for the Weekend에도 아비치 이름이 올라있는 걸 보니 이 곡도 함께한 모양입니다. 이후 아비치는 2집을 발매하는데 앨범 첫 곡 Waiting for Love 보컬은 당시 단짝이었던 크리스 마틴이 맡았죠. 프로듀싱은 마틴 게릭스가 함께했습니다. Monday left me broken. Tuesday I want you to touch me. Touch me. 이 집은 힘들게 만들어진 앨범입니다. 신체적 고통과 연이은 투어 속에서 틈틈이 제작됐는데 지칠 때마다 음악이 주는 행복을 생각하며 완성했다고 해요. 이 집은 호평을 받고 아비치는 다시 꽉 찬 공연 스케줄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전 세계를 돌며 다시 한 공연 뛰는데 이때 다시 몸에서 보내는 불안의 신호를 느꼈다고 해요. 괜찮아진 줄 알았지만 공연은 여전히 그에게 스트레스를 안겨줬고 아비치는 결국 여러 고민 끝에 2016년 8월 이비자에서 열린 공연을 끝으로 공연 은퇴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매니저 애쉬와도 작별을 하게 되죠. 그는 이제 무대의 DJ가 아닌 작곡가, 프로듀서로의 음악 활동만 이어가기로 하는데요. 2017년 나온 그의 EP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I gotta learn how to love without you. I gotta carry my cross. 그는 이 EP가 3부작으로 발매될 예정이며 마지막 EP가 나올 때 정규 3집을 발매하겠다고 했는데 Of electronic dance music died Friday. Avicii, whose real name was Tim Berling, 아비치는 8개월 뒤 오만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됩니다. 갑작스런 소식에 팬들은 충격에 빠졌는데요. 수많은 팬들이 울며 그를 그리워한 모습은 아직도 기억에 선명합니다. 그가 사망할 당시 200곡이 넘는 미공개 곡이 있었다 하는데 그중 일부가 추려져 팀이란 이름의 4호 앨범으로 발매되죠. I can feel your touch picking me up from the underground. I don't need 그의 고향 스톡홀름에서는 대형 트리뷰 공연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왜 떠난지에 대한 갑론을박도 끊이지 않았죠. 특히 매니저 애쉬는 아비치가 감당 못할 양의 과도한 스케줄을 잡은 게 아니냐며 많은 비난을 받았고 동료 DJ들은 클럽과 파티, 페스티벌로 이어지는 이 업계의 끝없는 공연 일정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뭐가 됐던 아비치는 떠났죠. 수많은 DJ들이 본인 공연에서 아비치 노래를 틀고 또 여러 창구를 통해 그와의 추억을 나눴는데요.
과거 동료들의 아비치를 향한 인터뷰를 보면 매번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런 그의 인품은 그가 꾸준히 해온 선행에서 더 두드러지는데요. 그는 레벨스가 성공한 2011년부터 기아를 돕기 위한 자선단체를 만들어 활동했는데 기부금만 수백만 달러가 넘습니다. 2013년엔 팬들과 크라우드 소싱으로 XU란 곡을 만들어 수익 전액을 기아재단에 기부하기도 했죠. 우린 뭔가를 돌려줘야 합니다. 저는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정말 행운이라 생각합니다. 따스한 성품만큼이나 멋진 음악으로 밝고 건강한 에너지를 나눠준 아비치. 하늘나라에서는 부디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음악하고 있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을 통해 팝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 함께 나누시죠. 새해 복 많이